65세가 넘어서도 이 물건들을 집에 두고 계신다고요? 네,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언젠가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건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당신의 공간과 마음, 그리고 미래까지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인생을 바꾸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2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했던 그 순간이죠. 저는 수년간 나중에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집안 곳곳에 물건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그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공간까지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인생을 바꾸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상쾌함과 가벼움, 청소와 정리에 쓰는 시간이 70%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효율성, 물건을 찾느라 낭비하는 스트레스와 시간의 완전한 제거, 새로운 취미와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시간과 공간, 노년기에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안도감 등입니다. 제가 물건 정리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할수록 제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것을 느꼈죠. 특히 65세가 넘어가기 전 우리는 미래의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철학을 받아들인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변화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그릇의 쓸모는 그 안에 빈 공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미니멀리스트 디자이너 후쿠사와 나오토의 말처럼 더 이상 제거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따라 제 집과 마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했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65세 전에 제거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10가지 물건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철학적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더 자유롭고 더 충만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오래된 종이들과 서류. 첫 번째로 65세 전에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오래된 종이들과 서류입니다. 영수증, 신문, 잡지, 명함, 옛날 청구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서랍과 파일함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저는 15년 된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대학 시절 노트까지 모든 종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년이 넘은 세금 관련 서류, 이미 해지된 보험 계약서, 10년 전 신용카드 명세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종이들을 정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확보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던 제 마음도 함께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스캔하여 디지털로 보관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세금 관련 서류만 최소한으로 남겨두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즉시 여러분은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는 가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입니다. 빵 굽는 기계, 와플 메이커, 요구르트 제조기,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그릇과 잔. 이런 것들이 주방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다양한 주방 기구들을 수집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것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죠. 나머지 80%는 단지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5세가 되면 우리는 더 간소하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원하게 됩니다. 복잡한 요리보다는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왜 여전히 그 모든 도구를 보관하고 있을까요? 저는 과감히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주방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소와 정리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요리할 때 필요한 것을 찾는 스트레스도 사라졌고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더 이상 대형 냄비나 대가족을 위한 그릇 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빌리거나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오래된 의류와 신발. 세 번째로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오래된 의류와 신발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세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 이제는 맞지 않는 사이즈, 유행이 지난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20대 때 입었던 옷부터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매했던 드레스까지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입을지도 모른다. 살을 빼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20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65세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비즈니스 의상이나 불편한 하이힐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죠. 저는 용기를 내어 의류의 80%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것은 정말 자주 입는 옷, 제게 잘 어울리는 옷,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옷들 뿐입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제 스타일도 더 일관되고 세련되어졌습니다. 의류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죠.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오래된 약품과 화장품. 네 번째로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오래된 약품과 화장품입니다. 여러분의 욕실 캐비닛과 화장대를 살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 반쯤 사용한 화장품들, 여행 때 호텔에서 가져온 작은 샴푸와 비누들. 이런 것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저는 혹시 몰라서 모든 약을 보관해 왔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사온 특별한 화장품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헤어 제품까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65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약품들을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약품과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 것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필요한 의약품만 최신 제품으로 구비하고 화장품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남겨두었죠. 그 결과 욕실이 깨끗하고 정돈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품은 지역 약국에서 안전하게 폐기하고 화장품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와 케이블. 다섯 번째로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와 케이블들입니다. 서랍 속의 오래된 충전기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 작동하지 않는 리모컨, 어디에 연결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케이블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집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요? 저는 기술을 좋아해서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올 때마다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전 모델은 버리지 못했죠. 혹시 새 기기가 고장나면 이전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 서랍과 옷장은 케이블과 기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 된 휴대폰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구형 기기는 금방 호환성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전자기기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전자 폐기물 수거센터에 기부했죠. 필요한 케이블만 라벨을 붙여 정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서랍이 깔끔해졌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케이블을 찾는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셋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는 대신 필요할 때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오래된 취미 용품들. 여섯 번째로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오래된 취미 용품들입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이고 있는 취미 관련 물건들. 뜨개질 도구, 스케치북과 물감, 골프 클럽, 등산 장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창고나 다락방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 취미를 시도해 왔습니다. 테니스, 사진, 요가, 정원 가꾸기. 그때마다 관련 장비를 구매했고 흥미가 사라진 후에도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1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취미를 노년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라면 65세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여가 활동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취미 용품을 점검했습니다. 정말 즐기고 있는 취미의 장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막 그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제 관심사를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취미와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버려야 할 것, 감정적 부담이 있는 선물과 물건들. 일곱 번째로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감정적 부담이 있는 선물과 물건들입니다. 전 연인에게 받은 선물, 불편한 관계의 가족에게서 온 기념품, 좋지 않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공간을 무겁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모든 관계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선물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되살아났고 그것은 제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방해했습니다. 65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기부했으며 특히 귀중한 것들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전달했죠. 그 결과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여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자녀들의 오래된 물건들. 여덟 번째로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오래된 물건들입니다. 대학 교과서, 어린 시절 장난감, 고등학교 교복, 성장 과정의 모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다락방과 지하실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저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신발부터 졸업장까지 모든 순간을 물리적으로 간직하고 싶었죠. 그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아무도 그것들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65세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생활 공간을 재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의 오래된 물건들로 그 공간을 채워야 할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간직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물었고 나머지는 함께 정리했죠. 놀랍게도 자녀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물건들에만 감정적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 자녀별로 하나의 상자만 남기고 그 안에 정말 의미 있는 추억들만 보관하세요. 사진은 디지털화하고 예술 작품은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물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추억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버려야 할 것, 언젠가 쓰려고 모아둔 물건들. 9번째로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언젠가 쓰려고 모아둔 물건들입니다. 빈 유리병, 선물 포장지, 여분의 버튼, 사용하지 않는 가구, 쓰지 않는 그릇. 나중에 유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관해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납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모든 것을 재활용하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을 이어받아 물건을 버리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오히려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대규모 수리를 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혹시 나중에 물건들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기부하거나 재활용했죠. 그 결과 제 집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필요에 맞게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에 집중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공간을 채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버려야 할 것 안 쓰는 운동기구.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기 전에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안 쓰는 운동기구입니다. 요새 집안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운동기구 하나쯤은 장만하셨을 겁니다. 혹시 빨래 건조대로 쓰이는 운동기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이런 운동기구들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기구 한두 개가 바닥을 차지하고 있으면 청소할 때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들은 무게가 상당해서 처분하기도 버겁습니다. 크기가 큰 것들은 수거업체를 불러야 하거나 대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공간만 차지하고 쓰지 않을 것이라면 말이죠.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깝다면 당근 마켓에 중고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팔되 직접 가져가라고 한다면 돈이 추가로 드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사진을 찍고 산지 얼마 안 됐다, 얼마 쓰지 않았다는 멘트를 남겨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면 무료 나눔을 하시면 가져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폐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폐기물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놓고 운동의 용도가 아닌 빨래 건조대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얼른 팔 수 있을 때 처분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고 팔기도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65세 전에 정리해야 할 10가지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함께 비우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게 되죠. 65세 이후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 감정적 풍요로움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주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단 하나의 물건이라도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비움의 철학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